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다, 그렇죠? 제가 한 2주 정도 제가 요즘 단호박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박을 받아서 우리 다른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단호박을 좀 가지러 다닌다고 사실 한 2주 정도 이렇게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 우리 농민들이 아무래도 물론 경매로 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직거래가 훨씬 더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우리 남해군의 농민들이 조금 더 부유해지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저는 택배 기사로서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물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역 경제 지금 현재 삶 물론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부유해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니까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 지역이 좀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제가 일을 했으니까 방송을 좀 쉬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장마가 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이게 비가 그전 장마는 좀 비가 좀 천천히 좀 꾸준히 내린다고 보면 요즘은 장마가 확 한꺼번에 비가 확 내리고 그 다음에 해가 또 나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 번씩 많이 내릴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남해 군청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 방송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지시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마가 기간 동안 우리 남해군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마크 오브 NCT가 부릅니다. 여름이잖아. 여름이잖아 빨리 챙겨 나와 밤마다 노래와 춤 깔아 오늘 밤만 나와 잘못해도 괜찮아 오늘만 끝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 말 무시하고 그냥 레고 괜찮아 나잖아 여름이잖아 빨리 가방 챙겨 나와 Back in the days I think I was a little crazy 9살 때부터 나는 계절이 하나지 여름이 오는지 왔다가 또 가는지 얼굴에 갑자기 열심히 성격을 change 반바지 하나에 반팔티 하나 말이 많아 1시간 반이면 봐봐 서울 특별시에 bye 중울 때도 그냥 나와 하는데 하긴 하는데 아니 오늘 날씨 좋은 건 누가 모른대 짜증나기 차나 네 말이 맞아 혼자 웃어 어차피 뭐 한 번 살다 가는데 사랑한다는 말 하기에도 짧은데 화내고 욕하고 욱해서 뭐해 그래서 어린데 나갈게 대신 삐지기 없기야 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니고 여름이잖아 빨리 챙겨 나와 밤마다 노래와 춤 따라 오늘 밤만 나와 잘못해도 괜찮아 오늘만 끝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 말 무시하고 그냥 레고 괜찮아 나잖아 여름이잖아 빨리 가방 챙겨 나와 Let's go 2024 해가 내가 된 망한 여름이 된 줄도 모르고 I've been working all the time 저 태양이 오르륵 내리륵 가는 기분도 괜히 약간만 같고 Wanna be a summer boy but I'm lost 언제부터 다시 되찾아 아직도 여름이 배수인가요 여행 가는 법을 까먹었었냐 에어컨 바람 플러스 실내 조명 섭취 작업실 안에 타는 열정 발라 선스크린 펌핑이 되고 있어 앨범 작업 정신 커피 추구하기보단 리슨 가스니 수면에서 일어날 준비하지 곧 항해할 거라고 벨 태워 팬더 그 지금 운동연의 얘기 들을 때야 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니고 여름이잖아 빨리 챙겨 나와 밤마다 노래와 춤 따라 오늘 밤만 나와 잘못돼도 괜찮아 오늘만 끝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 말
여름입니다. 그죠? 여름. 예. 지금은 장마라서 조금 꿉꿉한 그런 여름입니다만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40도가 넘는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마 기간 전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덥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 여름 올 그 장마 기간 전, 즉 5월 달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무더울 것이다. 그 무더울 정도는 40도가 넘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기쯤에 나니냐는 인도양, 그러니까 호주 인도 근처에 있는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공기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더 더울 수 있습니다. 라니냐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라니냐가 시작이 된다면 아마 더 더울 수도 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조금 더 늦게 시작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택배 노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그 더위, 그리고 비 오는 거, 추위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는 더욱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라니냐가 조금 늦었으면 좋겠다. 물론 덥고 춥고 비가 와도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상품을 열심히 배달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덜 더울 때, 그리고 덜 추울 때, 그리고 비가 적게 왔을 때 아무래도 기분이 좋게 배달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이제 날이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물론 빙수 같은 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겠지만 물도 많이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텀블러를 물론 들고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 믿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만 그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수를 사 먹게 되죠. 그 생수는 무엇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 플라스틱에 담겨. 플라스틱. 예, 7월 3일은 일회용 7월 3일입니다. 매년 7월 3일은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물론 비닐봉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회용 한 번 쓰고 마는 그런 소위 플라스틱을 없는 날, 사용하지 않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이라도 7월 3일만이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루틴하고 습관은 틀립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 루틴은 조금 제가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상태를 바꿔야지라고 하는 게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루틴을 길러보는 그런 날로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심각하죠. 해양 쓰레기의 80%가 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죠. 우리 아무래도 이제 바다는 해류가 흐르잖아요. 그 해류가 흐르다 보면 해류와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나 해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이 해양 쓰레기들이 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평양 쪽에 물론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다 있습니다. 우리 태평양 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면적, 우리 한반도 남쪽의 면적의 한 8개 정도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엄청나죠. 거기에 우리나라 글씨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아시아 쪽이 많은데 왜냐면 아시아 쪽에서 많이 떠내려가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3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물론 수출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수출하진 않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사용한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그게 떠내려간 거죠. 해류를 따라서 바다를 떠돌다가 거기에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해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주범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버릴 때 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립을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바다에 플라스틱이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자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게 이게 잘려집니다. 실제로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 그래서 요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다에 있는 여러 더러운 물질들을 흡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협착된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 물론 먹이 사슬에 의해서 걸러지긴 하겠죠. 물론 걸러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의 변화가 어떻게 인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례가 나온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질병이 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과학적으로 좀 증명할 수 없잖아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그런 질병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영향을 줬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게 우리 소위 GMO 아시죠?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인데요. 그 GMO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체 쥐 실험에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큰 혹이 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쥐보다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또 우리 면역 시스템이 또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걸 생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생체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GMO 식품을 먹이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여서 그거를 10년, 20년 추적 조사한다? 이거는 윤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실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근거, 의학적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GMO가 유전적으로 쥐에게 영향을 줬듯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어떻게 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해야 됩니다.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버릴 때 잘 버려야 됩니다. 일회용품 우리 생수를 보면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5개 중에 조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3개가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식약청에서 억수 깐깐하게 그런 걸 규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훨씬 깐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플라스틱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 건 결국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사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자는 건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생수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생수는 사 먹지 않는
그런 루틴을 좀 길러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텀블러 사용을 권장해야 되겠죠. 근데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업 사무실 면사무소 업사무소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물을 따라서 먹으면 됩니다. 우리 남업에도 참 많죠.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공간이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음용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설치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텀블러를 권장해. 무조건 텀블러 사용해.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무조건 텀블러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반 시설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환경부가 지금 새정보 재가동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서 가지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지금 현재 58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새정보를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좋습니다. 물론 좀 경관을 아무래도 새정보를 이렇게 가동하면 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물 많은 그 경관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 의해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녹조 라떼, 녹조 라떼. 우리 이명박 그 대통령이 굉장히 야심차게 4대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파냈죠. 밑바닥을 엄청나게 파냈습니다. 파가지고 댐으로 가둬왔습니다. 보로 가둬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물이 고이니까 흐르지 않고 고이니까 녹조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완전히 유행했죠. 녹조 라떼. 녹조 라떼. 엄청나게 유행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녹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그럼 정말 자연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여러 환경단체들이 지금 58일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4대강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냐면 이 4대강 사업이 독일의 뮌헨에 있습니다. 아자르강. 거기에서도 아자르강을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명박 정부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도 강 사업을 한다. 아자르 강을 내랑 비슷합니다. 경관도 좋게 하고 자연 환경도 복원시키고 하는 어떤 생태계도 복원시킨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또 거기에다 가뭄 해결이라는 목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아자르 강 복원 사업을 본따서 했다는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누스타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독일 뮌헨의 아자르 강 사업을 살리는 사업을 보러 갔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와는 반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를 세웠죠. 물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팠죠. 바닥을 깊게 팠습니다. 근데 그 독일의 아자르 강은 어떻게 했냐면 바닥을 판 것이 아니고 옆을 넓혔습니다. 강폭을 넓힌 거죠. 강폭을. 그리고 시멘트가 덧칠을 돼 있는 곳은 그것을 걷어냈습니다. 그럼 자연경관 그대로. 자연경관 그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물고기들이 숨었고 거기서 알도 넣고 보금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몇몇하면 강이
강에 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로 밋밋하게 해놓으면 그런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위는 높죠. 물 깊이는 높습니다. 물 깊이는 높으니까 물은 많이 차겠죠. 그러나 물이 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 수가 없죠. 근데 아자르강은 자연스럽게 해변을 만든 거죠. 소위 말해서 강변을 만든 겁니다. 넓히니까 자연히 물의 깊이가 다 다르겠죠. 가장 바깥쪽은 낮을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아자르강이 지금 복원되고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해변을 즐긴다고 합니다. 강변을 즐기는 거죠. 완전히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4대강은 접근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빠지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자살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은 돈 들여서 강은 녹조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연 경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그곳을 해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가동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로쪼락대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반대하느냐? 저는 온세미로주의자입니다. 온세미로주의자. 환경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환경만 무조건 옳다. 환경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죠. 미래 때문에 현재를 두려움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꽁꽁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현재 때문에 미래를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그 선을 잘 유지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환경만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죠? 경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 경제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먹고 살아야지. 현재 지금 못 먹는데 미래 걱정 때문에 현재를 못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조건 환경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온세미로입니다. 온세미로. 우리나라 말이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저는 환경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래 한 곡 장마니까 비 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김뜻돌이 부릅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춤을 출까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죠? 긍정적으로 한번,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다. 물론 부정적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그 문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해보셔야 되지만, 저는, 긍정적 마인드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차라리, 장마, 어우, 꿉꿉해, 어우, 라 생각하지 마시고, 왜 춤을 추는 겁니다. 비 올 때. 아유, 춤 한번 춰볼까요? 이번 장마, 물론, 이제, 제가 방송이 수요일이니까 아마 수요일 비가 올 겁니다. 그죠? 비가 옵니다. 비 일기예보에 의하면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멀리, 너무, 사람들 많은 데서 춤을 추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을 뭐, 이렇게 뭐, 신기하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좀, X 같은 사람, 이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집 안에서 추도 되잖아요. 그죠? 밖에서 비 오니까 집 안에서 추도 됩니다. 꼭 비를 맞으면서 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비를 맞아 추면 결국 옷을 또 빨아야 되겠죠. 그만큼 온실가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춤을 추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지구 온실가스를 얼만큼 배출할 수 있겠다. 그런 걸 생각해서 한 번 더 온실가스가 적게 되는 쪽으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게 이런 루틴을 이뤄야 된다. 저는. 이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우리의 행동인 것이지, 마치 뭘 쓰지 마, 뭘 하지 마,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그 온실가스 줄이자는 말씀은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탄소세는 도입돼야 된다. 그것은 우리 생활 패턴을, 친환경 생활 패턴을 바꾸자는 이야기죠. 제가 탈모 치료제 모델이 됐다고 그때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뭐 모델이라기보다는 뭐 마르타죠, 그죠? 마르타. 제가 지금 한 4주 됐는데 실제로 머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친환경이에요. 만약에 화학약품이 섞인 어떤 그런 제품을 내가 사용했다면 저는 거기에 모델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친환경이라서 저는 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수북해졌다라고 이렇게 그분 머리를 해주신 그 헤어 디자이너께서 그런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빠지는 게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여기 머리털을, 두피를 꽉 잡아주거든요. 머리털을 두피가 힘있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빠지는 게, 머리 빠짐이 조금 덜 하더라고. 어쨌든 저는 요런처럼 어떤 걸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것을 친환경 제품, 즉 녹색 소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녹색 소비. 되도록이면 온실가스를 적게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여러 방법이 있으면 그 중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런 루틴을 기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7월 3일, 7월 3일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양 쓰레기의 80%가 바로 이 플라스틱입니다. 전 세계 비닐봉지는 1분마다 100만 개 이상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분입니다. 1분 지나갈 때마다 100만 개씩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닐봉지,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땅에 매립도 되겠지만 모든 그것들이 버려지면서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근데 이제 이렇게 버려지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낚시 아닙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입니까? 낚시 바늘에 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찌 같은 게 다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줄이 끊긴다든가 했을 때 그냥 바다에 흘러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그건 좀 물고기 같이 생겼잖아요. 작은. 그래서 큰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떠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큰 물고기가 보면 그것이 먹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낚시는 정말 저 자체가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손맛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바로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버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낚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우리 어민들이 잡은 거 사 먹고 싶죠. 우리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낚시해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면 우리 어민들 무슨 물고기 팝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남해군 어민들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낚시보다는 사과 드시면 됩니다. 편합니다. 그죠? 가서 쓰레기 버리고 그다음에 낚시 줄 끊어지면서 낚시줄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런 루틴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낚시는 좋지 않겠죠. 근데 이 낚시와 관련돼서 영화 하나가 아주 재밌는 영화 하나가 이번에 개봉됐습니다. 밤낚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우리 그 유명하신 분 있죠. 손석구 씨? 예, 손석구 씨.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죠. 그분이 뭐 큰 영화, 뭐 천만 관객 하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죠. 그 손석구 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13분짜리예요. 13분. 영화관에서 1,000원입니다. 1,000원. 영화 보는 게 1,000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 1,000원 13분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면 온실가스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1시간짜리 영화든 2시간짜리 영화든 15분짜리 영화든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뭘 꼭 먹습니까? 팝콘을 먹잖아요. 팝콘하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14분? 14분. 14분짜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13분이네요. 13분짜리 영화입니다. 13분짜리 영화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온실가스를 뿌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즐거움, 영화적 즐거움 있는 것도 큰 우리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지 말자. 13분짜리인데 영화 보러 가지 마십시오. 온실가스 많이 배출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만 거기서 일회용품을 좀 적게 사용하고 만약에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면 한 차로 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온실가스를 적게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서 가신다면 또 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밤낚시라는 것을 보면서 낚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버려지는지 쓰레기들이 해양 투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그런 이야기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 요 13분짜리 영화, 그 전에 물론 뭐 박찬욱 감독도 이렇게 뭐 10분짜리 영화를 만든 적이 있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영화들이 몇 편씩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낚시라는 영화는 상당히 재밌다고 사람들이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집중력 있게 영화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영화관 가서 보셔도 되고 나는 온실가스를 정말 뿌리기 싫다. 그러면 다음에 뭐 OTT라든지 이렇게 놓으면 그때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화면은 좀 작겠죠. 그래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으니까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언제 처음 사용된 플라스틱 참으로 우리한테 유행하잖아요. 인간에게 정말 유행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정말 유행하잖아요. 이 플라스틱은 당구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 아시죠? 코끼리 뿔 입에 있는 뿔 있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아가 굉장히 좋아요. 제품 만들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우리 기부인들의 머리빛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많이 또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 상아를 가져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잡아서 거기서 상아를 잘라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독일 출신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인 하야트 형제가 이것을 발명합니다. 플라스틱을 발명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당구공을 싼 가격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팔았겠죠. 이 하야트 형제들은 부자가 됐겠네요. 그죠? 부자가 돼서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플라스틱이 그때 이제 발견되면서 엄청난 곳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 거의 모든 곳에 사용이 되죠. 뭐 자동차 만들 때. 우리 주위에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만들기도 편하고 제조하기가 편해요. 그죠? 변화시키기도 편하고 철이라든지 이런 걸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온도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플라스틱은 작은 온도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죠? 그 방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것을 사용하지 말자. 제품에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00년 이상 썩지 않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아요. 그 엄청난 마치 우리 1인식으로 자꾸 사용하다가는 1분에 100만 개 이상의 비닐봉지 사용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아마 우리는 플라스틱에 이제 지구는 플라스틱이 장악하는 플라스틱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땅이 흙이 아니고 우리는 플라스틱을 밟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런 영화 바보 같은 영화. 그 영화 저번에 제가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보공화국이라는 영화였죠. 바보공화국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는 완전히 쓰레기하고 같이 삽니다. 문을 열면 쓰레기, 집안은 몸통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데 플라스틱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일회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텀블러 들고 다니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리고 웬만하면 비닐봉지를 받지 않는. 나는 필요 없어요. 비닐봉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손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셔도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규빈이 부릅니다. 세럴라이트. Thinking too much. 깊은 새벽 뒤로 무거워진 공기 crying aloud. 조용히 숨어지는 나의 하늘 오른 밤 Trying to be somebody new 속에 넘치려든 아이와 시간 another night I wish that I could live this So stay 꿈에 젖은 채 날 바라보던 눈빛에 Just stop 그러니 잠시 그늘진 내게 넌 쉬어가 I don't need no more answers 난 이끄는 대로 왜 나의 기억은 Just the way 저기 수많은 별을 따라 모든 순간을 비춘 찰나 So maybe I'm a satellite 조용히 너의 궤도를 맴도는 나는 satellite 나의 하루 끝에서 I'm your satellite So maybe I'm a satellite So maybe I'm a satellite 나의 하루 끝에서 I'm your satellite Thinking too much 고요했던 하루에 You waking me up 울려 퍼진 빗소리 Can I be somebody special too 닿을 듯 또다시 꺼진 another night I wish that I could save this So stay 꿈에 젖은 채 날 바라보던 눈빛에 Just stop 그러니 잠시 그늘진 내게 넌 쉬어가 I don't need no more answers 난 이끄는 대로 왜 나의 기억은 너머로도 Just the way 저기
세럴라이트. 예. 우리나라 뭐 이렇게 식으로 하면 세틀라이트죠. 세틀라이트. 근데 이제 미국식 발음을 하면 몸과 몸 사이에 있는 T는 R 발음이 납니다. 그죠? R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세럴라이트라고 하죠. 세럴라이트. 위성이라는 뜻입니다. 위성. 우리 달이 지구의 위성이죠. 예. 지구는 태양의 위성입니다. 그죠? 그 주위를 도니까. 달은 우리 지구의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죠. 근데 이 위성 중에 인간이 만든 위성이 있습니다. 그죠? 인공위성도 세럴라이트입니다. 세럴라이트가 위성이라는 뜻과 인공위성 뜻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인공위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늘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떨어져서 미국의 어떤 한 가정집에 떨어진 적도 있죠. 지금 엄청나게 사용되고 이 인공위성 덕분에 사실 우리 휴대폰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GPS, 내비게이션 모든 게 다 그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말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죠. 정말 편리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이 인공위성도 수명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 다시 가서 수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이 돌다가 부딪히면 떨어집니다. 궤도를 벗어나서. 부딪히면 궤도를 벗어나거든요. 그럼 계속 돌니다. 그냥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양이 많으면 서로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수 있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인공위성 또한 물론 철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플라스틱이 많이 있겠죠. 또 플라스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많이 물론 편리하지만 되도록이면 근데 그와 관련된 법은 국제적인 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법이 빨리 만들어서 좀 규제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공위성 하면 우리 물론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방송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나라 가서 취재를 해서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올림픽 아닙니까? 올림픽. 우리나라 88 올림픽 있었죠. 대단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린 정말 큰 계기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올림픽이 이제 올해 파리에서 열립니다. 파리 올림픽. 파리 하니 그죠? 좀 요즘 파리가 많습니다. 여름이라서 파리가 좀 많던데 어쨌든 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파리 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 현재 그 예측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최소 43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날들이 폭염의 일수들이 많아질 것이다. 올여름에 특히 파리 쪽에 프랑스 파리입니다. 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숙소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 선수들 더워 죽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식의 또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파리 이제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역 난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있죠. 지하수 물은 찹죠. 그 지하수 물을 끌어다가 그 건물 그러니까 기숙사죠. 기숙사라고 보면 되겠죠. 숙소죠, 숙소 전체를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사용된 물은 바다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연 그대를 이용해서 온세미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에어컨을 안 트는 건 사실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 무더운 여름을 견디라 선수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물을 이용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건 검증된 방법이죠. 그리고 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2배가 될 것이다. 2배가 될 것이다. 2배다. 이것도 사실은 가짜뉴스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지하철 요금이 2배가 되면 뭐가 됩니까? 차를 타고 다녀야 되죠. 그럼 개인차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거기는 프랑스는 지하철 요금이 비쌉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차를 들고 다니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갖고 다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기서 렌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나 똑같습니다. 가격은 똑같고 다만 외부 관광객들은 파리 2024 패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24,000원,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무제한으로 지하철, 뭐 버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죠. 뭐 그거 사갖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차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대여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죠? 예, 온실가스를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파리 한번 가고 싶다. 이번 뭐 가는 김에 올림픽도 함께 구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원래 계획이 계셨던 분은 이 올림픽 기간에 가셔도 충분하다. 걱정 없이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그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 되겠죠.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든지 물론 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 몇 번 듣고 그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 예, 루틴을 만들자. 정말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정말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모든 외부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무조건 배타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완전히 무조건 배타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한 번 더 되새겨 보는 거죠. 되새김질 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 맞는 걸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또 좋은 정보가 됩니다. 내한테 소위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온실가스 지구 생태계도 구하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좋은 우리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올림픽을 할 수도 있고 월드컵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숙사에 이런 식의 파리에서 이번에 실험하는 파리에서 행하는 친환경적인 냉방 시스템을 한번 잘 보고 우리 이번에 가신 뭐 선수들은 뭐 그렇지만 선수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서 인사만 하지 말고 폼만 재지 마시고 응원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한번 구경하고 한번 견학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우리 체육관계협회에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도 체육을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루틴을 한번 해보자. 는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말 좋은 거다.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경기 가서 선수들 응원도 하고 하지만 그것까지 배워온다면 우리는 작은 돈을 들여서 두 번 가야 될 거 한 번 가서 배워오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배워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거. 대단한 환경운동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되도록이면 온실가스를 적게 줄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자꾸 떠드니까 마치 지만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리고 습관이 돼 있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도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과 손을 맞잡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면 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상당히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최소한 할 만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도 나름 노력했다. 다만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이 안 됐다. 탄소세 도입만 되면 저는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먼데이 키즈, 사랑했던 널 지우는 일. 사실 요즘 나는 너를 생각해. 며칠만 지나면 네 생일이잖아. 항상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 여전히 습관으로 남았어. 아무 쓸모없는 거라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난 아픈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 사랑했던 널 지우는 일 왜 이리 어려워. 그것 말곤 다 괜찮은데 너 하나만 못 잊어. 차라리 네가 없던 그날로 나 돌아가. 너를 모른 채 살고 싶어. 특별할 거 없던 나의 일상을 늘 궁금해하며 묻던 너였는데 그때는 몰랐어 그게 사랑인 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도 아무것도 나 할 수 없다는 게 매일 밤 나를 더 괴롭히는데. 사랑했던 널 지우는 일 왜 이리 어려워. 그것 말곤 다 괜찮은데 너 하나만 못 잊어. 차라리 네가 없던 그날로 나 돌아가. 너를 모른 채 살고 싶어. 저기가 너의 손짓하는 것만 같아요. 달려가면 닿을 것만 같아. 너의 목소리조차 이제 들을 수 없는 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 나만 아픈 이별인 거니 잘 지내고 있니. 우연이라도 다시 그리 마주칠 순 없을까. 내 옆에서 웃던 너 오늘따라 그립다. 너를 잊는 건 못하겠다.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다는 것, 지운다는 것 참 고통스럽죠. 예, 아마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죠. 특히 짝사랑, 예, 짝사랑인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잊는다는 건 참으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도 도저히 못 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못 잊는다면 차라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분과 헤어진 거, 그분을
짝사랑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 너무나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인생에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었구나.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구나. 그냥 바람만 보겠지만 그래도 행복하구나. 그때만은 행복했다. 는 속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내 정신 건강 승리를 위해서 정신 승리죠.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지우는 그 시간에, 지우는 일을 하는 시간에 저는 온실가스를 지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